현 시대에 있어서 SUV는 세단을 능가하는 인기를 구사하고 있죠.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한층 다양한 SUV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도 기존에 있던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사이즈가 다소 애매한 SUV GLB인데요. 자, 국내에는 두 가지 엔진이 먼저 들어왔죠. 220 그리고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250 가솔린이 있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함, 어떤 MVH 차원에서의 이점, 어떤 도심 주행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GLB 250 포매틱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SUV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자 멋진 디자인을 갖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 또 이런 차들을 SUV로 봐도 좋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냥 크로스오버 정도의 성격으로 보면 되겠죠. 이 시점에서 벤츠는 GLB를 내놨습니다.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각진 디자인에 오프로드 성능까지 갖춘 진정한 SUV의 특징들을 살렸는데요. 디자인은 G바겐, 그리고 과거 모델인 GLK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크기는 B클래스보다 살짝 큰 정도고요. 테스트 모델은 AMG 디자인이 추가된 것인데 전용 범퍼, 별 모양의 휠 등으로 멋을 냈습니다. 휠 안을 가득 채운 브레이크가 제동 성능을 예상하게 해주죠. 실내는 먼저 소개해드린 A클래스나 CLA 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연결된 모습이나 Z터빈 형상의 송풍구 디자인도 좋죠. 카본 느낌을 흉내낸 플라스틱 패널도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함을 보여주죠. 최신 모델답게 USB는 모두 타입C 포트만 제공됩니다.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강조한 모델답게 GLB 250 포매틱 모델에는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탑재됐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추가됐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의 다양한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HDC라고 불리는 내리막길 속도 제한 장치를 벤츠는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능도 탑재됩니다. 조작법은 간단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활성화되고 시속 2에서 18km 내외의 값을 설정하면 그 속도에 맞춰 언덕을 내려갑니다. GLB는 해외에서 7인승 모델로 나올 정도로 컴팩트한 차체에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팀이 측정한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잠시 GLB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장비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탑재됩니다. 테스트 모델에는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이 빠져 있는데 소비자 인도 모델에는 정상적으로 탑재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밖에 자동 주차,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SUV다운 SUV를 지향한다는 GLB, 과연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우디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벤츠가 뭔가 인테리어 부분에서 조금 더 소홀하다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죠. 반면 최근 모델들은 조금 더 세련미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탑이라는 모습을 표출해내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장시켜 줌으로써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소재 자체가 매우 고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시각적인 만족감을 키우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자, 약간 카본룩 패널을 비롯해서 손에 닿는 어떤 이런 질감 부분에서도 크게 빠지는 점이 없는데요. 그래도 입문형 성격을 갖는 모델로서 어떤 경쾌함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처럼 차가 달리는 환경, 가속 페달을 밟고 어떤 가속 페달 계속적으로 온오프를 했을 때 그래도 가솔린 엔진다운 어떤 반응성이 잘 살아나서 좋습니다. 다른 모드, 컴포트 모드에 있던 스포츠 모드에 있던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살아나고,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모드 쪽에서 조금 더 반응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일상 모드에서도 답답함 없는 주행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엔진 자체가 보여주는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엔진은 2리터 사양이죠. 가솔린인데 최고 출력이 224마력, 최대 토크 35.7kg/ms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치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죠. 특히 이제 벤츠에는 다양한 엔진들이 마련이 되는데 정말 이제 입문형 모델을 비롯해서 현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400마력을 오버하는 엔진까지 있죠. 물론 GLB에는 그 엔진이 탑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모델 250 정도가 아니라 한 300 정도였다면 조금 더 만족감이 컸겠죠. 그래도 일상에서 우리가 차를 탈 때, 가속을 할 때, 또한 추월을 할 때, 이런 환경에서 크게 답답함이 없다는 점이 좋은데요. 적어도 경쾌함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는 만큼 체급이 작은 SUV의 매력만큼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변속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특성을 조금 타는 편인데요. 때문에 저속 환경, 물론 이제 체결감이 좋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 즉각적으로 탁탁 붙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특정 조건에서 약간의 그런 울컥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가 되고, 그래도 이것이 대중 브랜드의 것과는 차이를 다소 보이는 만큼 적어도 입문형 모델이지만 어떤 고급 브랜드의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 정도는 보여줘서 좋네요. 자, 그렇다면 GLB 250 포매틱 과연 가속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가 6.9초죠.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이것보다 소폭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AMG로 가더라도 제조사 발표 수치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차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GLB는 의외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정도 되는 차량에서 6초대 후반, 사실 이제 7초 언저리라고 보면 될 텐데, 그 정도의 성능을 갖는 만큼 어떤 가속에 있어서는 답답함이 없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저속에서 처음 차가 움직일 때 뭐 디젤만큼의 터보렉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때문에 도심에서 편하게 타는, 같은 이유로 여성 운전자분들께서 이 차에 올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뭐 그래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갖고 있는 이 GLB 3호 모델도 있는 만큼 MB 코리아가 이런 다양한 라인업의 확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이와 같은 모델들, 기존에 뭐 지금도 이제 뭐 신형이 나와 있지만 이 GL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SUV라기보다는 지상고를 살짝 올려놓은 이 해치백의 느낌을 많이 전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 약간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뭐 4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4호는 뭐 성격상 어쩔 수 없지만 뭐 승차감 측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보이곤 했죠. 반면 현재 GLB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바디롤 많습니다. 자, 반대로 돌리면 이 어떤 하중 이동의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크게 다가오거든요. 자, 심지어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체가 앞뒤 좌우로 열심히 움직입니다. 때문에 어떤 운동 성능 부분에 있어서,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고 이랬을 때 민첩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힘든데요. 앞서 제가 경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파워트레인이 만들어내는 경쾌함이지 이 차량의 어떤 거동이 만드는 경쾌함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차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뭐 차량의 어떤 뭐 생산 공장도 그렇지만 북미 시장을 많이 겨냥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북미는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 또한 이제 뭐 장거리 투어 SUV이기 때문에 조금의 험로 이런 환경들을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현재 모델 뭐 미국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대중 브랜드의 모델과 사실은 일정 수준 겹치는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그 수요를 조금 땡기고자 한 의도가 아닐까 싶네요. 자,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할 때 어떤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한 30에서 40% 정도고, 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뭐 대중차에 익숙한 소비자들 혹은 북미 시장에서 바라는 그런 어떤 그 편안함, 느긋느긋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줌으로써 미국 뭐 대표 SUV 브랜드 중에 하나인 집 모델에서 오더라도 이거 뭐 너무 유럽차라서 승차감이 단단해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럽차에 익숙한 소비자가 탔을 때는 이거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차가 출렁출렁거려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차량의 컨셉 자체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네요. 자, 하지만 이 GLB가 갖는 진짜 매력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앞서 보셨던 2열 공간입니다. 자, 시트를 뭐 어떻게 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레그룸이 상당한데요. 자, 국내에 처음 B클래스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마이비는 사실은 좀 애매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나온 이 B클래스는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통해서 가족용 입문차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죠. 현재 이 GLB 역시 GLA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이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사실 뭐 차량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 부분에서는 GLC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상에서 타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GLB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요. 뭐 오히려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이점이 살아나고, 때문에 어떤 아이가 있는 환경에서 뭐 베이비시트를 장착을 하던 어떤 그 2열 승객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GLB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는 이렇게 출렁거리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출렁거려요. 뭐 하지만 승차감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뭐 세계에 있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메르세데스 벤츠 라인업 안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GLB 정도가 이런 성향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아쉬움이 되지는 않네요. 자, 그래도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 어떤 그 코너링 때 속도 자체가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요. 자, 출렁거리는 이 서스펜션,
네, 이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어떤 주행 성능을 타이어 쪽에서 만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는 피렐리의 P0인데요. 차량의 성향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알 수 없는 매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고 사이즈는 235mm인데 아무래도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사이즈 대비 성능 부분 어떤 이 횡으로 힘을 받는 조건, 코너링이 되겠죠. 이 조건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이어의 편평비도 50 시리즈가 매칭이 되고 그래서 휠 사이즈 자체는 제법 큰 편이지만 편평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승차감에 한층 더 여유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만 핸들링은 별로네요. 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핸들링에 다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핸들링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GLC 혹은 GLA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 봐도 이거 집을 비롯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느끼기 힘든 이런 안락함, 안락함? 출렁출렁?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 자체가 한측에서는 또 매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차의 컨셉을 알고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께는 분명히 매력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LB 250 4배틱 과연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차가 최대한 밀려나는 경우에도 90cm 이내의 편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동 시스템이 거의 스포츠 모델에 맞먹는 정도 수준인데 독일계 브랜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정도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상식. 여기에 스포츠 타이어가 보여주는 마른路面의 제동 성능이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살아나면서 어떤 빨리 달리는 환경에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제동 성능은 확실한데요. 자, 다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아무래도 타이어가 이 횡방향 측면으로 힘을 받는 부분에서 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사실은 바디롤이 약간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타협한다, 굳이 나는 스포츠 타이어가 필요치 않아 때문에 조금 더 좀 안락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4계절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차에는 그와 같은 타이어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뭔가 출렁거리는데 한쪽에서 이 코너링 때는 의외로 좀 버텨주려고 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어떤 그 균형감을 깨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네요. 물론 지금 것은 이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또한 이 정숙성 측면, 우선 아이들 때의 정숙성이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고, 하지만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승용 세단과 비교할 정도의 정숙성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속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110 혹은 이제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윈드 노이즈가 소폭 증가를 하긴 하나, SUV 모델들이 갖는 공통적인 약점인 만큼 이 차가 특별히 시끄럽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속에서 이제 주행을 시작했을 때 이때 스포츠 타이어가 갖는 이 어떤 그 저항값 때문에 노이즈가, 타이어가 만드는 노이즈가 약간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고 어떤 둔턱을 넘어갈 때 거친路面을 만나도 전혀 부담 없이 마구마구 주행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경쟁력이 되겠네요. 자, 또한 주행연비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인데요.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면 아무래도 주행연비가 떨어집니다. 특히 크루징 때는 디젤에 밀리는 것이 보통인데, 물론 디젤이 이 환경에서 좀 더 낫긴 하지만 가솔린임에도 크루징 환경에서 리터당 약 16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작정하고 연비를 빼겠다면 여기서 한 1에서 1.5 정도 올릴 수 있는데, 편하게 타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4에서 15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가솔린 SUV,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행의 어떤 그 특성으로 놓고 본다면
4륜구동 시스템 포매틱이 들어가 있지만 이 어떤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전륜구동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가속 페달이 지긋하게 밟혀 있는 상태에서 이때 어떤 뭐 코너를 돌거나 했을 때는 그래도 4륜차의 느낌이 조금 살아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전륜구동 모델, 앞바퀴 굴림이죠. 네, 그 모델과의 어떤 그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도 좀 특징인데 오늘은 부가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켜 놓더라도 계속적으로 잡고 이제 오프를 했을 때의 목적 자체가 이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어떤 탈출을 위한 것이지 어떤 주행에서의 어떤 다이나믹함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꺼지지도 않고 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도 이 제어 장치가 개입할 때 이때의 세련미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GLB. 사실 이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약간 좀 사이즈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어떤 공간적인 부분, 승차감만을 얘기한다면 GLC보다 만족감이 더 뛰어납니다. 예전 B클래스처럼 현재 뭐 휠베이스도 사실은 이제 뭐 컴팩트 세단급으로 보이지만 이 공간적인 매력만큼은 충분하거든요. 때문에 어떤 공간과 승차감,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한번 타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GLB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이런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는 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한때 이 패키징 가지고 정말 벤츠스러워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겹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의 방향성 자체, 저는 뭐 사실 이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차의 특성에 대해서 뭐 아주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차량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매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인데, 자, 편안함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어떤 특히 장거리 가솔린 모델의 경우는 시내 주행에도 적합한 만큼 이런 환경을 노리면서 어떤 가성비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물론 이 기본 가격 자체가 6천만 원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할인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편안한 SUV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을 만나봤습니다. 어찌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 디젤이 더 낫겠는데요.